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부시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엄청나게 횡행했어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결부시키고.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부시를 사이코패스라고 불렀다고 해서 잡혀간 사람 없습니다. 처벌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잡혀가요. 이게 도대체가 자유를 숭상하는 보수의 품격입니까? 대통령이라면, 특히 보수의 대표라면 자신을 향한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허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 사퇴해, 내려와 라는 국내 외침을 들으셔야 해요. 그 마음속에는 분노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막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내몰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욕한다면 그 사람들은 보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격 이전에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결코 고집장이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 대한민국의 전통을 사랑하고 지켜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께서는 아까 우리 노 대표님이 저도의 추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시대의 그 추억으로부터 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의 추억이라고 바닷가에 쓰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신 시대의 인물, 공작 정치의 대명사인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는 한 이 국민과의 불화, 시대와의 불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보수라는 것이 상대적 개념입니다. 보수, 진보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떤 절대적인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이외에는 다, 자기가 포함하지 않은,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 종북. 이런 식의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동시대인들과 소통할 줄 모르는. 그러면 그건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소통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꼭 보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보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건데 정치적 반대자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타협도 가능하고 그래야 정치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 정치적 반대자와 전혀 대화하거나 혹은 타협할 의사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국정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꼭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인사 말씀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다시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 이른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수주의자로서 내란 음모 혐의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건 범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건 통합진보당의 어떤 분이건 또는 당 전체이건 만약에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히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혐의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장 왜곡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도를 한 국정원이든 또는 검찰이든 그들 역시 철퇴를 맞아야 하고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드러나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냥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시기상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인가라는 거죠. 3년 동안 내사를 했다고 하고요. 언론 발표에 따르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2012년 5월달에 했던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이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죠. 두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형법상에 보면 불능범이라는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누군가가 싫다고 해서 째려보면서 죽이겠다. 내 눈초리로 저 사람을 1년 동안 째려봐서 죽게 만들겠다. 그럼 저를 살인 예비후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통진당의 의원들이 말로 총으로 무장해라 또는 뭐 전력을 뭐 어떻게 해라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실제적인 의지와 고의와 계획성을 담보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앞뒤 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실행의 의지나 실행의 실제적인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그건 불능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기된 공개하나 뭔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공개된 것만 본다면 기사에만 나온 거 본다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수사이고 그리고 발표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일단은 지금 통합진보당이 첫 번째 내놓은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이 상황은 현재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문제이고 야당 전체의 문제이므로 시민과 야당들은 모두 통합진보당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통합진보당 혹은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의원 그분들이 정말 간첩이거나 진짜 체제전복적인 일을 하신 거라면 여기에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이 모두 함께 연합 연대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국정원 사건이고 뭐건 전부 다 완전 정통상 상실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그리고 야당이 외면하고 나도 정부로 몰릴까봐 두려워라고 그들을 버려버린다면 이건 정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양심 저버린 행동이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현재 우리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늦기 전에 정확하게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혐의들이 제기되었는지 지난 6월 14일 날 우리 검찰의 수사 결과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수사 결과물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바로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남매 간첩으로 이렇게,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분들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간첩을 잡는 곳인지 간첩을 만드는 곳인지 그 의심을 받을 때도 여러 차례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정원이 잡은 간첩보다 국정원이 만든 간첩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지금 내외적으로 공개개최하면서 또 국정원의 개혁, 실제로는 국정원의 존재 자체도 지금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생존권 투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또 그게 국회의원까지 관련되고 정당이 핵심 지금 대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영장을 집행할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밝히는 게 국정원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디 그냥 자본들 이렇게 잡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작은 정의당이지만 당은 버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아픈 기억도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 얘기가 다르지 않은데 이하 동문 이러고 넘어가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정말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 같은 범죄 사실이 있다면 예외 없이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이 너무나 많은 엉터리 간첩단 사건을 생산해왔다는 기억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일체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이 시기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준비한 걸 왜 오늘 했을까? 이건 냄새가 나서 너무 냄새가 난다. 앞에 1번,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에 한 것은 정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번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신중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